혹시 360도 피드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정말 많은 조직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잘 쓸 수 있는지 오늘 제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5%.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360도 피드백을 도입한 기업들의 평균 연간 성장률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그냥 요즘 유행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면 360도 피드백이 정확히 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가는 어때요? 그냥 팀장님이 저를 평가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360도 피드백은 이름 그대로예요. 저를 중심으로 360도 모든 방향, 그러니까 제 상사, 동료, 심지어 부하 직원까지 저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거죠. 한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거울로 저를 비춰보는 거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아니 이걸 왜 해야 돼 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는지,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피드백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다들 많이 빠지는 함정은 뭔지랑 해결책까지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로 꽉 채워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360도 피드백.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 목적이 꽤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요, 이게 그냥 이 사람 이런 점을 좀 더 개발하면 좋겠네 하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약간 교육용 도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승진 심사나 누가 리더가 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회사 전체의 문화를 확 바꾸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무기가 된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 바로 설계입니다. 사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 설계가 엉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사진을 잘 그리는 게 성공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과정은 크게 보면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준비하고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단계.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준비 및 설계 단계입니다. 여기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가 술술 풀리는 거죠. 설계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도대체 누가 평가하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인사팀이 객관적으로 평가자를 딱 정해줄 때 결과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인한테 직접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나랑 친한 사람들, 나한테 좋은 말 해줄 사람들만 고르게 된단 말이죠. 일종의 인기 투표처럼 변질될 위험이 아주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사팀이 주도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자는 몇 명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숫자가 7명에서 10명 사이예요. 이 정도는 돼야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이 잡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래도 정말 최소한 3명은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면 단 2명만 평가하게 되면 한 명이 좋은 점수 주고 한 명이 나쁜 점수 주면 점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죠. 자, 이제 피드백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많은 숫자랑 글자들을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 단계의 핵심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계산, 이거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무려 83%의 기업이 그냥 단순 평균을 쓴대요. 뭐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빼거나 가중치를 두는 복잡한 방법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과정을 심플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보고서를 2종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인사팀용, 또 하나는 직원용. 인사팀은 모든 날 것의 데이터랑 코멘트가 다 들어있는 종합보고서를 보고 큰 그림을 분석하고요. 직원한테는 복잡한 건 다 빼고 오로지 본인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아주 간단하고 시각적인 보고서를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딱 나눠줘야
직원이 결과를 보고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 이걸 보고 내가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이 받는 보고서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막 숫자가 빼곡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인데 남들이 보는 나는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차이, 이 갭을 바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뭐랄까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구나.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60도 피드백의 끝,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피드백 대화 시간입니다. 사실 앞에서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분석을 잘해도 이 대화가 망가지면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걸 진짜 행동으로 바꾸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대화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 피드백 결과를 성적표나 판결문처럼 대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냥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예요. 당신은 끝났어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 더 건강해지려면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네요 하고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특히 관리자분들 꼭 지켜야 할 제1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수사관이 되지 마세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하다가 이 코멘트에 혹시 김대리가 썼나? 이런 식으로 누가 썼는지 추측하는 순간 이 제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이랑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오직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코칭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만 딱 뽑아서 속 시원하게 Q&A로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팀장님, 저희 팀은 부하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이러면 누가 썼는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익명성 보장되나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럴 땐 부하 직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그룹, 예를 들어 동료 평가랑 합쳐서 기타나 전체 항목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가받는 사람이 이게 부하 직원이 준 점수인가? 하고 추측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직원들이 진짜 솔직하게 답할까요? 괜히 썼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을까 봐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요, 엑셀 같은 걸로 직접 하지 마시고 외부 전문 업체를 쓰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회사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원들한테는 이건 진짜 비밀이 보장되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뢰를 주거든요. 인사팀도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하면 신뢰도는 정말 확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민감하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 360도 평가 결과, 성과 등급이나 연봉에 바로 연결해도 되나요? 자, 모범 사례는 이렇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바로 연결하면 안 돼요. 일단은 오직 성장을 위한 개발 목적으로만 쓰세요. 그래서 이건 날 도와주려는 거구나 하는 신뢰 문화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승진 같은 걸 결정할 때 여러 데이터 중 하나로 참고하는 거죠. 참고 자료이지 여기에 직접 가중치로 두어서 이 점수 때문에 승진 탈락 이렇게 만드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의 피드백은 서로를 심판하고 상처주는 무기인가요? 아니면 서로를 비춰주면서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거울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여러분 조직의 360도 피드백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을 겁니다.